네, 그야말로 좋지 않았던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함께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로 출발해 보시죠. 테슬라는 8%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는 이 하락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럽에서 1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45% 넘게 급감했습니다. 작년 1월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작년 1월에는 18,000대를 훌쩍 뛰어넘었던 반면 올해 1월에는 10,000대가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전기 자동차 판매는 유럽에서 37%나 급증했다라는 점이 EV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굳건하지만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0.9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디데이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난 거래일에서도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곤 했습니다. 역시나 디데이 이제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날 오전 7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가이던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년도와 26년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장을 이룰 것이며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0.42% 상승하면서 M7 가운데 그래도 강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소식 이제는 굳건히 굳히는 모습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애플이 아이폰 16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 해제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합의를 끝낼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인데요. 애플 상황까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 전체의 하락을 견인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규모 축소 소식이죠. 하지만 이를 빠르게 회복하는가 했지만 오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규모 축소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개별적인 이슈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알파벳의 하락을 견인했던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요. 결국 유럽연합의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소송을 합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가운데 여기에 추가로 악재가 한 가지 더 겹쳤습니다. 체그가 AI 개요가 불공정한 경쟁을 구성한다며 알파벳을 다시금 소송한 건데요. 거듭되는 악재 속에 알파벳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뒤를 잇는 다음 기업 메타입니다. 메타도 역시 1%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이 발맞추기 전략을 꾀하면서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단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깐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오늘 함께 짚어볼 마지막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0.0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하락폭이 좀 더 컸었는데 하락폭을 약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6일에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지만 아마존의 새로운 알렉사 AI 비서가 다시 한번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새 제품 공개 이벤트에 알렉사를 다시 한번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AI 투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AI 투자 수장 중에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M7 기업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정말 그야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나스닥의 하락폭이 이제 장 마감 부근에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1.36% 정도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다우지수는 0.37% 상승으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것보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와 전월치를 전부 하회해서 98.3으로 3년 반, 4년 가까이 된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기준선이 100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정말 체감 지수가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관세 이후에 지금 인플레가 높아지고 고용은 지금 불확실하게 실업이 증가한다는 거요.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왼쪽에 시총 상위주, 빅테크 대형주들은 거의 다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우측에 보면 헬스케어 업종, 그 다음에 뭐 임의 소비재 업종하고 일부 또 산업재 뭐 이런 쪽만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기술주들이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금 경기 지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본 중에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M7 중에서는 뭐 애플만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앞서 핀비즘에 보셨다시피 불바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 정말 빨간색으로 물든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정말 급감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 어지러운 가운데 기업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 먼저 짚어주시죠. 고민이 참 깊은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0가 장중에 붕괴돼서 투자자분들 많이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특히 지금 뭐 나오는 악재들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런 악재들은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유럽 판매량이 뭐 전년 대비 45%나 급감한 걸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는 또 15% 감소 또 1월 미국의 인도 대수는 예상치보다 13%나 감소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의 비아디가 저가 공세로 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오고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고 뭐 영국에서는 지금 테슬라 판매량 인도량이 비아디에도 뒤처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우리가 어차피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도 오늘 테슬라 쪽에서는 투매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국에서 지금 그 FSD 기능을 이제 갖춘 게 출시되거나 지금 배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480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장중에 $300가 깨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의 투매까지도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판매량 인도량 급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면 그때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같이 급락하는 장에서 원래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300 이하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냉각돼 있는 상태에서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라든지 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잡아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저점 확인하고 터닝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슬라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네요. 이렇게 테슬라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저희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의 애프터마켓 중에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할 부분 어느 부분인가요? 네, 지금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엔비디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 칩이 중국 수출 제한 강화를 검토한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중국이 딥시크 AI 모델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H20 칩을 주문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이 H20 칩이라는 건 뭐냐면 블랙엘과 다르게 중국용 수출과 관련된 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매출에 대한 부분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투자 은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데가 에버코어, 파이퍼 샌들러, 그다음에 미즈호 이런 그 대형 투자 은행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것을 본다면 이제 실적 전망에 있어서 큰 폭의 그 매출 증가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이던스나 이런 게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상향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네. 계속 상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목표가 $176에서 $180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사실 오늘같이 투자 심리가 급랭해서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차트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보신다면 $153 고점을 찍고 보면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0 선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고요. 오늘같이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도 살짝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25나 $13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보유자는 좀 더 홀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매수는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사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면 $125에서 $130 정도에서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 그런 가격대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5 선을 확인한다면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있더라도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락하더라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표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네, 저는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라든지 내년도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어차피 시장 상황이 악재라든지 이런 거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스닥의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도 이제는 한번 조금씩 사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밤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를 다뤄봤는데 엠세그는 기업 가운데 애플은 조금 나홀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네. 혼자 호재가 들려왔는데 애플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애플은 사실 지금 시간외에서는 또 소폭 하락이에요. 근데 뭐 상승폭이 1% 이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네.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호재가 나온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와 아이폰 16 판매 금지에 대해서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차트 모양이 완만한 상승세, 그야말로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정도로 네.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같은 빅테크들이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혼자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역시 그 260달러 고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완만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아이폰 신형 발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어떤 그 중국 시장에서의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상승폭을 높여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장투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완만한 상승세에 기대되는 만큼 장기 투자 전략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까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 상황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또 간밤 눈에 띄었던 움직임이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만에 11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9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관련주 하락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죠. 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사실 뚜렷한 악재가 없어요. 지난번 시장에서 발표됐던 바이비트가 15억 달러 정도의 해킹을 당해서 이더리움이 급락했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보면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훗 마켓츠라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또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또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호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지원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행정명령에서 비트코인 관련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9만 달러가 깨졌어요. 네. 예, 그래서 13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가 깨지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베이스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보면 340달러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신고가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300달러, 270달러하고 300달러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깨고 내려가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200달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코인베이스나 또 로빈훗 마켓츠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실 텐데 여기서 보면 68달러, 66달러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빈훗 마켓츠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5%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 매출은 700%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 순이익도 10배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를 110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단기 낙폭 과대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 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점을 잡아 나가는 거를 좀 더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 관련해서도 현재 낙폭 과대 기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관련주의 하락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M7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좀 버텨줬다면 전반적인 시장 가운데에서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라이릴리 먼저 한번 다뤄주신다면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 급락하는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일회용 보급형 비만약인 젯바운드 바이아를 $150 정도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뭐 비만약 치료제에서 독보적인 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치료제가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이 38% 시장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1,390억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일라이릴리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지금 711달러 정도에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격을 다운하면서 제품을 좀 다각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형 투자은행 쪽에서도 $850까지 목표가를 높이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노보노디스크도 그럼 보유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덴마크 제약사죠. 그래서 ADR 형태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의 공급 부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상승 탄력은 일라이릴리보다는 못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노보노디스크도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다만 일라이릴리와 차별화되는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가격이나 또는 이런 쪽의 바이알 형태의 일회용이나 보급형 약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장에서 그나마 잘 버텨줬던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